이 5일선을 기준을 잡고 5일선을 이탈했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하고 5일선을 돌파했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건 또 안 됩니다. 이동평균선은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이것만으로. 안녕하세요, 방문비열의 메이크먼입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지금부터 또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저도 여러분께 더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좀 더 쉽게 주식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익을 드릴 수 있을지 항상 연구하며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이동평균선, 이평선이라고도 하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캔들과 거래량에 이어서 가장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이동평균선은 최근 일정 기간의 주가 평균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졌는지 나타내는 선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주가 추세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매우 중요한 분석 도구 중 하나이며, 많은 투자자들이 이 이평선을 사용하고 주식시장에서의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보통 이동평균선은 일반적으로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등등 이동평균선으로 구성됩니다. 각각 짧은, 중간, 장기적인 추세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언제 주식을 사거나 팔아야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죠. 이동평균선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3일, 15일, 90일, 240일 이런 식으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보고 있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제가 보고 있는 이동평균선은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이죠. 그래서 5일은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라색 선이 5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10일은 파란색으로 설정되어 있죠. 그래서 색깔에 맞춰서 이 지수를 나타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TS 상에서 각자 트레이더들마다 아니면 본인에게 맞고 확률적으로 들어맞는 이동평균선 설정값이 따로 있거든요. 저야 5, 10, 20, 60, 120을 쓴다지만 어떤 분들은 5이동평균선 안 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일, 15일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변경할 수 있냐? 이거를 이 위에 설정값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다 수치를 바꿀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값을 넣으신 다음에 확인만 누르시면 바로 세팅이 완료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넣기만 하면 이 값들을 직접 계산할 필요도 없고 손도 직접 그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 차트에 기본적으로 세팅이 바로 되어 나오죠.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그만큼 차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 5일, 20일, 60일, 120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기본적인 세팅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이 4개의 선이 차트에 그려져 있을 겁니다. 저는 이 4개만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주말을 제외하고 5일 열리죠. 그래서 5일선은 주말을 제외하고 일주일 동안의 주가를 평균값 낸 값들이 연결된 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일선은 주말 제외하고 한 달의 평균값이 되고, 60일선은 3개월, 120일선은 6개월, 240일선은 1년간의 평균값들을 보여주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5일선은 굉장히 단기간의 주가 흐름이 녹아져 있어서 보통 단기 매매에 주로 활용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는 검정색 이 20일선은 이동평균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입니다. 21선을 생명선이라고도 합니다. 세력들이 이 21선은 잘 안 깨고 주가를 유지하면서 가려고 한다라고 해서 생명선이라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해서 생명선이라고도 하지만, 또는 세력들이 안 깬다라는 의미에서 세력선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동평균선 활용할 때 21선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활용도가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5일, 21선 정도는 단기 이동평균선, 60선과 121선은 중기 이동평균선, 241선은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이평선이 차트를 볼 때 왜 중요할까요?
이동평균선의 기본 성질을 파악해보면 주가의 추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방향성을 갖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상승 중인지 하락 중인지를 확인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쉽게 추세를 파악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있다면 현재 주가의 단기 방향은 상승 추세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차트는 카카오 차트입니다. 제 차트로는 녹색선이 5일 이평선입니다. 이평선 색깔은 본인의 취향대로 바꾸어 설정하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5일 이평선을 타고 상승 추세로 잘 가고 있죠. 근데 1월 17일에는 5일선을 크게 이탈합니다. 이때 우리는 5일 이평선, 단기 이평선이 깨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말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5일 이평선 아래에 주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는 카카오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할 목적으로 카카오를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5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다. 그러면 100% 무조건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나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매도를 하는지 아니면 본인의 성향에 맞게 전량 매도를 하는 것도 포인트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카카오 주가가 계속 하락 추세로 가다가 이렇게 5일선 위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5일 이평선을 타고 가면서 상승 추세의 흐름을 보이는 겁니다. 이 뜻은 카카오의 단기적인 시장 수요가 강하다는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5일 이평선을 돌파해서 주가가 상승 추세로 변화할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이평선 돌파 구간을 바로 매수 타임으로 잡아볼 수도 있는 겁니다. 평균선이 그려져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의 추세가 어떤 추세인 건지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빨간색의 5일 이동평균선이 그려져 있는 덕분에 상승 추세, 하락 추세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5일선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60일선과 120평선은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전히 중장기적인 방향은 하락 추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5일선을 기준을 잡고 5일선을 이탈했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하고 5일선을 돌파했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건 또 안 됩니다. 이동평균선은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매우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량도 봐야 되고 어떤 재료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 또 시황도 봐야 되고 5일선과 20일선을 같이 보면서 지지와 저항을 확인할 수도 있고 주식시장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른 분석 도구들과 함께 접목해서 활용하는 것이 투자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오늘 배운 이평선을 활용도 하면서 어느 정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이동평균선에 대해 알아보고 짧게나마 매수 매도 타이밍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다양한 주식 지표들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린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